자, 한동훈이 지금 대통령을 꿈꾸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차기 대통령이 돼보려고 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2인자가 이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 모델은 아마도 전두환이겠죠. 전두환과 노태우. 전두환과 노태우가 같이 혁명을 일으켰죠. 12.12 쿠데타를 일으켜서 전두환이 대통령을 하고 나서 1987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노태우한테 이제 이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태우가 같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노태우가 대통령이 됐듯이 검찰 쿠데타를 윤석열이가 한동훈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으킨 거잖아요. 검찰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한 윤석열 차기를 한동훈이 노리는 건데 본인은 이제 아마 그렇게 지금 막 뽕에 취하는 것 같아요. 차기는 나다. 이대로 가면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은 아니지만 나는 지지할 거다. 나와 걔는 차원이 다르다. 약간 다르긴 달라요. 그 한동훈이는 꽃길만 걸어왔잖아요. 꽃길만 걸어왔고 엘리트 출신들이고 또 강남도 출신이고 뭐 현대고에 또 서울대 법대는 법대지만 걔는 한동훈은 머리가 샤프했잖아요. 샤프했는데 윤석열하고 잘못 엮인 거죠. 샤프한 친구가 똑똑해요. 뭐 거의 뭐 수석으로 졸업하고 수석으로 입학할 정도로 가니까 머리는 아주 비상하고 좋은데 줄을 잘못 일단 지금까지는 뭐 잘 선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결국에는 윤석열 하는 행태를 봐서는 결국에 한동훈도 같이 망하게 돼 있는 거죠. 거의 줄을 섰기 때문에 지금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 줄에서 지금 이미 태블릿 PC 조작부터 같이 이제 했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을 못 하고 있는 것이니까. 특검할 때부터 박근혜 특검 때부터 엮여 있어요. 둘이 어떻게 보면은 범죄 혐의 공동체로 지금 둘이 엮여 있어요. 범죄 혐의 공동체로. 그래서 윤석열과는 한 몸이다. 한 몸. 윤석열, 김건희 또 우리 한동훈과는 한 몸입니다. 왜냐면은 건희와도 한 몸인 게 뭐냐면 카톡을 300번, 320번인가요? 주고받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저도. 뭐 수사와 관련된 뭐 정보를 주고받았다고 하잖아요. 무슨 자료를 줬다고. 윤석열과 연락이 안 되니까 자료를 주고받았다고 하니까 같이 한 몸이죠. 그리고 민간인 윤석열의 김건희한테 자료를 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공무상 비밀 누설죄죠. 어떻게 보면 중요한 수사에 관련 자료를 민간인한테 줬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공무상 비밀 누설 아닌가요? 명백한 위법행위죠. 법을 위반한 행위. 당장이 뭐 탄핵돼야 되는 그런 중대한 범죄자죠. 어떻게 보면은. 자, 그런데 이제 한동훈이 대통령의 꿈을 꾼단 말입니다. 대통령의 꿈을 꾸고 있어요. 지금. 팬클럽 비슷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댓글 부대도 아마 막 댓글도 달고 조직적으로 몰려다니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저기 몰려다니면서 막 팬사인회도 하고 걔네들이 다 주도하는 거잖아요. 우호적 댓글들도 엄청 많아요. 보면은 한동훈만 나왔다면 막 자기들이 조직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죠.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한동훈은 이제 원죄가 많죠. 원죄가 많아서 쉽지 않을 거예요. 태블릿 PC 조작부터 해서 여러 범죄 의혹들이 본인과 처가 쪽의 범죄 의혹들도 많죠. 보면 채널 A 사건, 고발 사주 사건 다 엮여 있잖아요. 한동훈이. 개인적인 뭐 이렇게 나머지 그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든지 잡다한 그런 거 부동산 법 위반이나 이런 건 빼더라도 그런 큰 것만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동훈은 이제 가볍게 철사건이고 막 대듭니다. 보면 막 대들고 한마디도 지는 거 싫어하고 하는 거죠. 하지만 본인의 현재 장관직에 있으면서 하는 그런 정치 행보들 지금 하는 거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은 국힘당 대변인처럼 막 혼자 나서서 다 쏴붙입니다. 야당에 대해서. 아니 장관이 한 20명이 넘는데 정부 장관급이라든지 넘는데 혼자 나서 가지고 혼자 장관인 것 같아. 혼자 장관하고 혼자 국힘당 의원인 것 같아요. 대변인 같기도 하고 혼자 그 야당을 상대로 해서 특히 당대표라든지 아주 하나하나 말하는 데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말하는 데 대해서 꼬투리 잡아서 계속해서 말싸움을 이어가는 한동훈. 장관이 그래서 본인한테 득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장관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품위가 있어야 되는 거지. 품격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하여튼 간에 말이라고 하는 것은 꼬투리를 잡으면 누구든지 꼬투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제일 잘하는 게 이준석이도 그러고 이제 한동훈이도 그러고 말 꼬투리 잡고 계속해서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죠. 어떤 말이든지 말 꼬투리 잡고 늘어질 수 있어요.
한국의 언어라는 게 그래요. 이 한글이라는 게 다른 나라 언어도 특히 그러겠지만 한국은 특히 그래요. 말꼬리 잡고 씨름하는 거 그런 짓거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짓거리를. 오죽하면 윤석열도 마찬가지. 뭐 바이든 날리면처럼 말꼬리 잡고 계속 시비 거는 거잖아요. 정치인은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정직이 생명이잖아요. 취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취지. 그 사람이 말하는 취지를 보고 그것이 옳으냐 틀리냐를 봐야 되는 것이지 한두 가지 뭐 잘잘못 어투를 가지고 심지어는 태도까지도 가지고 이제 또 말할 수도 있어요. 꼬투리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한동훈이 그런 것은 좀 배워야 되는 거고 너무 좁잖아요. 사람이 좁다 이거죠. 쌈딱 비슷하게 표현하면 쌈딱 비슷한 거지. 그래서 한동훈의 그릇이 너무 작아요. 대통령 되기엔 작고 그리고 본인의 원죄가 너무 크다. 태블릿 PC 건도 뛰어넘어야 되고 이게 범죄 혐의가 만일에 이제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중대한 범죄 행위잖아요. 장관의 자격조차도 없는 것이고 뭐 이게 당장 구속돼야 되는 어떻게 보면 사안이죠. 검사가 증거를 조작했다. 있을 수 없는 행위지.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만일 그게 사실로 거의 이제 좁혀가고 있어요. 그게 민사 재판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하긴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도 열심히 공격하고 있잖아요. 여러 정치권의 인사들이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막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의 꿈은 야무지지만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건희와 윤석열과 얽혀있는 그 한계 때문에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 같아요. 망하게 될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뭐 부인까지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한 달쯤 됐나요? 신문에 등장시켜가지고 화장 곱게 해가지고 내보냈던데 정치질을 하면 안 돼요. 장관은 장관의 업무를 해야 되고 정치질을 하기 위해서는 장관의 옷을 벗고 나와야 됩니다. 필드에 나와서 공식 데뷔전을 치러서 똑같은 조건에서 링 위에서 치고받고 싸워야 되는 거죠. 정부 관료의 탈을 쓰고 또 정부 관료 조직의 지원을 받아서 정부의 세금으로 그렇게 하는 정치질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탄핵 사유인 거지. 한동훈의 탄핵 사유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지금 제가 봐서 지금 탄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보통 저희가 이제 이상민 장관의 탄핵 절차에서 봤듯이 헌재에서 보통 5개월 정도 걸렸어요.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렸는데 그 시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 4월 10일이 국회의원 총선거입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시기에. 너무 일찍 결정 나버리면 안 돼요. 혹시라도 이 탄핵 소추를 의견해서 헌재에서 잘못되는 경우에는 잘못되거나 기각 판결 나는 경우에는 혹시 모를 역풍을 염려하는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기를 조절해서 12월 말쯤이나 1월 초쯤에 아마 하지 않을까 싶어요. 시기를 조절하는 거죠. 판결이 나더라도 총선 거의 4월 10일 이후에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기를 민주당에서 지혜롭게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탄핵에 제일 먼저 탄핵해야 되는 사람이 한동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기 조절을 하고 있는 거죠. 총선거 이후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 탄핵을 해버리면 뭐 국회의원 총선 출마도 안 되는 거죠. 국회의원 출마도 안 되는 거고 원래 사직도 안 되는 거예요. 이동관 사직서 수리한 행위는 위법한 행위고 위헌적인 행위입니다. 국가공무원법 보게 되면은 거기에 징계 절차, 수사 절차, 뭐 이렇게 형사소추를 받고 있는 사람은 못하게 돼 있어요. 형사소추를 받고 있는 사람은 사직서 수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근데 해버렸잖아요. 이미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거죠. 한동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도 여러 건으로 지금 고소고발이 아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수처라든지 여러 건들이 돼 있잖아요.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거기도. 게다가 탄핵소추까지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징계 절차거든요. 일종의 탄핵소추도. 그렇기 때문에 사직서 수리 행위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탄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12월 말에서 1월 초 정도면 이제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동훈은 반드시 탄핵이 돼야 됩니다. 탄핵이 돼야 돼요.
한동훈이 탄핵을 되게 되면은 특수검사들 힘이 쫙 빠져요. 지금 한동훈 믿고 지금 다 설치고 깝치는 거잖아요. 서울중앙지검하고 수원지검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하고 있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한동훈이 무너지면은 다 무너집니다. 힘이 없어요. 이윤석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믿었던 그 대빵이잖아요. 지금 윤석열이 빼고 대빵 한동훈인데 윤석열의 행동대장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거기가 무너져 버리면 와다닥 그냥 무너질 수가 있어요. 밑에는 다. 그래서 지금 맛배기 검사 3명을 쳐냈는데 다음 타자는 제가 봐서는 아마 어미준 검사나 임홍석 검사, 임홍석 검사죠. 고발사주 사건의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임홍석 검사나 아니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미준 검사는 무리하게 대장동권이라든지 이재명 대표 수사를 너무 무리하게 지휘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무리한 거죠. 과잉 수사고 보복 수사고 어떻게 보면은 검찰권을 어떻게 보면 남용한 거죠. 수사권을 남용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종의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하잖아요. 심하죠. 한명숙도 모해 위증 사건에서도 어미준 검사는 또 자유롭지 못하고 여러 위협한 정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니까 반드시 탄핵이 돼야 된다. 그죠? 한동훈 이야기 여기까지요.